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심상치가 않죠. 베어마켓에 진입을 하면서 이 반등을 하려고 해도 크게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자, 하루 만에 3, 4%씩 급등락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보기 드문 일이고, 물가 상승의 압박이 이 미국 경제 전반을 옥죄어오는 모습인데요. 자, 이제 더 이상 이 연준의 말빨도 먹히지가 않는 것 같고, 이미 연준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 같죠.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금리 인상을 통한 인플레이션의 연착륙을 장담해왔던 연준이었는데요. 자, 연준의 금리 인상과 이 대차대표 축소에도 불구하고 이 물가의 고공행진은 꺾일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은 더 이상 연준의 낙관적인 분석에 지지를 보내지 않는 것 같고요. 그저께죠. 6월 FOMC 회의에서 전격적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0.75%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죠. 자, 시장은 이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서 반등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하루 만에 다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자, 다우존스 지수가 1년 5개월 만에 3만 포인트 아래로 떨어졌고요. 2.42% 하락을 했었죠. 자, 그리고 S&P 500 지수도 3.25% 급락, 나스닥 지수는 4.08% 폭락을 하면서 그야말로 미친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답답하죠. 확실한 이 베어마켓에 진입을 한 것 같고요. 약세장이죠. 보통 직전 고점 대비 20%가 떨어지게 되면 약세장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자, 어제장 S&P 500 지수는 직전 최고점 대비 24%나 떨어지면서 확실하게 약세장으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도 전고점 대비 19% 정도 떨어졌는데요. 자, 조만간 약세장으로 진입을 하겠죠. 나스닥 지수는 더 심한데요. 직전 최고점 대비 무려 34%나 낮은 상태입니다. 자,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아무리 중장기 투자를 다짐했던 개인 투자자분들이라고 해도 마음이 편치가 못하고요. 자, 실제로 해외 시장이든 국내 시장이든 손절을 하고 많이들 떠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윳돈으로 투자를 하시면서 이 중장기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손절을 해서 이 손실을 확정 짓는 것보다 기다리면서 반등 시에 분할 매수를 통해서 수량은 늘리고 평균 매매 단가는 낮추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역사적으로 지수는 항상 이런 변동성을 이겨내면서 우상향을 해왔고요. 지나고 보면 이런 주가 조정이 저가 매수의 기회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지금 당장은 떨어지는 주가를 보면서 정말 이 공포감을 느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공포를 이겨내는 사람만이 결국엔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 같고, 제가 공포에 매도를 하느냐, 공포를 이겨내느냐는 역시 각자의 몫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에 연준의 이 자이언트 스텝을 통해서 한 번에 0.75%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됐죠. 자, 미국은 제로금리에서 단번에 1.75%까지 올라왔습니다. 정말 공격적인 행보가 아닐 수가 없고, 자,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의 여파 때문인지 영국도 기존의 1% 기준금리를 0.25% 올리면서 지난 2009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영국의 기준금리는 0.1% 수준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인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자, 지난 4월 영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9%를 기록하기도 했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쓰고 있고, 유례없는 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해야 되는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같은 날 스위스 중앙은행 역시 15년 만에 금리 인상에 나섰는데요. 자, 기존의 마이너스 0.75%에서 마이너스 0.25%로 0.5%포인트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자, 조만간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면서 그야말로 폭풍 전야를 방불케 하고 있고, 자, 미국의 이런 매파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환율 방어를 위한 전반적인 이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미국이 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말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왜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지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 경기 침체 쪽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양인데요. 자, 이런 점들 역시 주가가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건데, 자, 6월 이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마이너스 3.3으로 전월에 2.6에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자, 월가의 예상을 크게 밑돌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는데, 자, 지난 3월 27.4를 기록한 후에 이 4월과 5월 모두 크게 둔화를 하면서 6월에는 마이너스대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자, 지수는 0을 기준으로 확장과 위축을 가늠할 수가 있는데, 지수가 이 마이너스로 떨어졌다는 건 제조업 경기가 위축세로 돌아섰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상황을 다소 심각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자,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주식시장의 하락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가 있죠. 자, 미국의 주간 이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점 역시 시장에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자, 역시 경기 침체의 연장선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지난 11일로 끝난 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전주보다 3,000명 감소한 22만 9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직전주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역시나 이 월가의 예상치인 22만 명보다는 증가를 하면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직전주의 청구자 수가 최근 5개월 내 가장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안 좋게 보려면 이런저런 지표들이 다 또 그런 쪽으로만 보이기도 하니까 너무 신경 쓸 건 아니죠. 하지만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또 불확실성 또한 커져가면서 지수와 주가 모두 상승하기는 어려운 구간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지난 5월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이 13개월 내 최저 수준으로 하락을 했다는 뉴스도 주가 하락에 부채질을 하고 있죠. 자, 금리 인상 때문에 최근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또한 크게 오르면서 신규 착공뿐만 아니라 매매 또한 줄어들면서 이 주택시장 역시 둔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도 이 경기 침체의 전조 현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나라도 대출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역시나 이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고, 자, 이런 패턴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동안 제로금리에 가까운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도 하고 부동산에도 투자를 하면서 굴려왔던 이 개인들이 금리 인상이라는 덫에 빠지게 되면서 손절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자에 대한 이 부담감에 부동산도 급매로 처분을 하면서 부동산 가격도 함께 떨어지고 있죠. 아무튼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최근에 개인들이 투자를 하기는 정말 힘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중국은 홀로 상당히 방어를 잘하면서 나가고 있죠. 특히 타이거, 이 차이나 전기차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말 그대로 폭등 중에 있습니다. 역시 6월 들면서 강화됐던 이 봉쇄 조치들이 완화가 되거나 해제가 되면서 중국의 이 경기도 살아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중국 정부의 강력한 부양책이 발동이 되면서 기업에 대한 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전기차와 2차전지, 태양광 등 이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이 중국 정부의 부양책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자, 주가가 크게 빠졌던 만큼 또 정말 가파르게 반등을 하는 모습이죠. 자, 시가총액이 어느새 4조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저 불과 몇 달 전에 2조 원대 아래까지 떨어졌던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떨어졌을 때도 팔지 않고 버텼거나 아니면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 아무튼 불과 한두 달 전에 저점에서 계속 줍줍 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행복한 웃음을 짓고 계실 것 같고, 자, 이 차이나 전기차 하나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게, 자, 떨어질 때는 정말 한없이 떨어질 것만 같아도 또 이렇게 반등을 하죠. 자, 갈 주식들은 간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미국 증시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고 무작정 슬퍼하거나 힘들어할 일만은 또 아닌 것 같고, 자, 저가 매수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꼭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올해까지만 지급되고 내년부터는 폐지가 될 예정이었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연장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전기차와 2차 전지가 최근에 다시 한번 더 크게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상하이 등 이 코로나로 인한 봉쇄 조치로 중국 경제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양책을 통해서 하반기와 내년도 중국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데, 자, 전기차 보조금 지급 연장 역시 그런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에 미국의 강력한 전기차 지원 정책들과 인프라 확장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죠. 자, 보조금 지급 중단이 이 전기차 보급 확대를 해치게 되면서 미국에 뒤처질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고, 어쨌든 지금은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2차 전지가 정말 대세가 아닌가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2차 전지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것도 중장기로 말이죠. 자, 우리가 살면서 이런 대세장애, 이런 기회를 몇 번이나 만나게 될 수 있을까요? 자, 저는 그 정도로 정말 좋게 보고 있고 오랫동안 투자를 해볼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